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퀄컴 스냅드래곤 895 시리즈 삼성 TSMC 4나노 공정으로 퀄컴, 애플 M1과 경쟁할 칩을 내놓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95 시리즈를 삼성과 TSMC 양 사이의 4나노 공정으로 바뀌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알아볼 내용, 퀄컴의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삼성과 TSMC 양쪽으로입니다. 퀄컴이 내년에 선보일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895 시리즈를 삼성전자와 TSMC 양쪽에서 공급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퀄컴은 지난주 플래그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냅드래곤의 오버클럭 버전인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를 지금 발표를 했죠. 차기 모델인 895와 같은 경우도 올해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삼성전자 4나노 공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유명 IP 팁스터인 아이스 유니버스가 트위터에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스냅드래곤 895도 888과 마찬가지로 895 버전과 895 플러스 버전이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895 버전이 먼저 발표가 돼요. 그래서 895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먼저 나올 것이고 895 플러스는 이후에 TSMC가 양산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두 4나노 공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895와 895 플러스가 다 4나노 공정으로 만드는데 물론 895 플러스가 약간의 기능상의 오버클럭 버전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나노 공정으로 삼성전자, TSMC가 모두 다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TSMC에 비해서 괜찮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앞서 일각에서도 스냅드래곤 895 시리즈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단독 수주할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었지만 지금 퀄컴은 삼성전자와 TSMC의 물량을 양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895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다. 그거 정답. 그리고 지금 퀄컴의 선택은 895는 삼성전자가, 895 플러스는 TSMC가 이렇게 물량을 양분하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생산할 스냅드래곤 895와 같은 경우는 올해 말 공개될 전망인데요. 스냅드래곤 895에는 중앙 처리 장치 CPU인 크라이오 760과 함께 그래픽 처리 장치인 아드레노 730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밖에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ISP인 스펙트라 680과 스냅드래곤 X655G 모뎀이 지금 탑재가 되죠. 이 칩셋은 내년부터 삼성 갤럭시 S22 시리즈를 비롯한 고사양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 또한 카메라 기능을 특화한 차기 스마트폰에 이 칩셋을 넣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샤오미와 같은 경우는 넣어야 넣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부족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차기 모델에도 영향입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많이 부족해요. 이것이 나중에 그 스냅드래곤 895의 그 양산에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스냅드래곤 895 시리즈는 앞서 출시된 스냅드래곤 888의 후속 모델이죠. 현재 업계에서는 올해 말 스냅드래곤 895가 공개가 되고 내년 초 이 칩셋을 첫 탑재한 스마트폰 삼성전자 갤럭시 S22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 부족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때문입니다. 지금 파운드리에 대기가 많아서 파운드리 주문이 아주 쏠려가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파운드리에 대기 주문이 많아서 최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공급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더 주문을 하고 싶어도 물량 주문이 잘 안 돼요. 이러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전량 양산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또한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크게 모자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영향이 스마트폰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삼성의 갤럭시 S20 펜 에디션은 이 칩셋이 모자라 출시 일정이 올해 9월부터 4분기로 지금 미뤄진 한 3개월 정도 미뤄진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한 달만 미뤄진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3개월까지 미뤄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앞서 아이스 유니버스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엑시노스 2200 출시일 역시 지금 6월에서 7월로 연기되었다고 1개월 연기되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죠. 삼성 제품조차도 1개월 연기될 정도로 지금 수급이 타이트해지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냅드래곤 895의 출시는 언제가 될까라는 거죠. 지금 계속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수급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이것의 물량을 먼저 맞추려고 하는 그
업계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금 차기 모델인 스냅드래곤 895의 출시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냅드래곤 895와 스냅드래곤 895 플러스는 시차를 두고 지금 출시할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올해 말 스냅드래곤 895가 공개가 되고 내년 초에 이 칩셋을 첫 탑재한 스마트폰이 나온 것을 보고 있지만 시기가 지금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IT 매체인 기즈모 차이나는 TSMC가 양산하는 스냅드래곤 895 플러스와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것 같은 스냅드래곤 895,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 같은 스냅드래곤 895 플러스, 나오는 시기가 거의 6개월 차가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생산할 스냅드래곤 895는 올해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즈모 차이나는 스냅드래곤 895의 경우 올해 12월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칩셋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내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말하자면 보통 보면 칩셋이 나오자마자 바로 출시되는 게 거의 첫 출시가 같은 기간에 출시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퀄컴이 애플의 M1과 경쟁할 칩을 내놓겠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퀄컴은 올해 6월 30일에 새로운 CEO로 크리스티아노 아몬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몬은 1995년부터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퀄컴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던 분이죠. 이러한 분이 지금 CEO가 취임되자마자 애플의 M1 칩 성능을 뛰어넘는 프로세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M1을 대항할 칩을 내놓겠다라고 발표한 퀄컴입니다. 퀄컴의 경우 그동안 ARM의 코어 설계를 사용해왔죠. 예를 들어 스냅드래곤 855의 경우 코어를 퀄컴의 크라이오 485를 고성능 프로세서로 사용하였지만 스냅드래곤 865의 경우에는 다시 ARM의 코르텍스 A77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나 GPU와 5G 모뎀의 경우 퀄컴이 자체 개발한 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용 AP의 경우 계속해서 퀄컴의 코어 설계인 크라이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노트북용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크라이오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 만들 노트북용 M1을 대항할 노트북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같은 경우는 크라이오 아키텍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스냅드래곤 8CX는 ARM의 코어와 함께 퀄컴의 크라이오 495를 고성능 코어로, 그리고 스냅드래곤 8C는 크라이오 490을 고성능 코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ARM의 코어와 퀄컴의 코어를 한꺼번에 사용을 해서 이 기능을 높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퀄컴이 직접 설계한 노트북용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성능이 저전력이긴 하지만 M1을 능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준차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퀄컴의 칩셋을 기반으로 한 GPU 업데이트를 한 MS의 SQ2 역시 스냅드래곤 8CX 2세대보다는 낫지만 M1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몬 CEO는 M1 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크라이오가 지금 기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퀄컴이 인수한 누비아의 존재 때문입니다.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누비아는 2019년도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이죠. 퀄컴은 이 기업에 14억 달러의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누비아의 창업자들 때문입니다. 누비아의 창업자는 칩 설계의 최고였기 때문이죠. 3명의 창업자의 이름은 제너드 윌리엄스 3세, 존 브루너, 마구 글러티, 이 세 분이죠. 이들은 AMD, 애플, 브로드컴, 구글 등에서 일한 반도체 설계의 전문가들입니다. AMD, 애플, 브로드컴, 구글 다 한가닥 하는 회사들이죠. 이곳에서 일한 반도체 설계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제럴드 윌리엄스 3세는 애플에서 A7에서 A12X까지 이 코어 프로세스의 설계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A7은 애플 안에서도 기념비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A4까지는 애플은 삼성전자의 허밍버트 코어 설계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A5는 ARM 코어를 사용을 해서 설계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A6부터는 애플은 직접 코어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고 ARM의 코어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변형한 직접 코어를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고, A7은 모바일 최초로 64비트를 지원하고 코어 설계 독립을 이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ARM의 출신인 윌리엄스 3세가 코어 설계에 많은 역할을 했죠. 지금 ARM 출신이었기 때문에 ARM의 기능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변형한 코어를 설계하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존 브루너는 ATI, 그리고 AMD, 애플,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로 애플 제품의 플랫폼 아키텍처를 담당을 했습니다. 마구 굴라티는 이전에는 애플, 브로드컴, 그리고 AMD 등에서 시스템 온칩 설계를 담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애플에서 A13 바이오닉 설계 이후 퇴사를 해서 누비아를 창설을 했죠. 그러면 이러한 누비아를 지금 퀄컴이 인수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비아는 원래 ARM에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용 CPU 코어를 설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ARM의 설계를 가지고 다시 이것을 변형시켜서 데이터 센터용 CPU 코어를 다시 재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었죠. 창업 이후에 오리온과 피닉스로 불리는 설계를 선보였고, 클라우드 워크로드에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을 받았어요. 공인 클라우드 워크로드에서 오리온과 피닉스를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코어로 지금 인증을 한 것이죠. 누비아는 당시에 AMD와 인텔보다 ARM 기반 CPU가 훨씬 더 적은 전력을 사용을 하고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AMD와 인텔의 기본 코어는 X86이에요. X86인데 X86이 무거워요. 프로그램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성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수명도 더 길죠. 그런데 이 누비아가 이 장점을 이용해서 ARM 기반의 CPU를 만들었는데 저전력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높은 성능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누비아의 주장대로라면 ARM 기반으로 코어를 재설계해서 X86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는 동시에 낮은 설계 전력을 내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누비아의 주장입니다. 이 점을 퀄컴이 눈여겨본 것이죠. 퀄컴은 누비아의 인수를 통해서 더 성능 높은 노트북용 시스템 온칩 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아몬의 CEO 취임 후 이 계획을 공표한 것이죠. 아몬 CEO는 2022년 누비아 설계 기반의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요. 만약 ARM의 코어 성능이 충분히 뛰어날 경우에는 ARM 기반 코어를 지금처럼 라이센스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래서 ARM의 코어 성능이 지금 다른 코어 성능보다 지금 뛰어나다고 하면 라이센스를 해서 계속 받아서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만들고 있는 크라이오든 그리고 ARM이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애플의 M1 수준 이상의 ARM 기반 노트북 프로세스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몬 CEO는 누비아의 설립 목적인 데이터 센터용 시스템 온칩을 퀄컴에선 만들지는 않지만 누비아의 설계가 한 라이센스를 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비아의 기본 아까 설립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 센터용 SoC를 만드는 것. 그것을 사용해서 이 다른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비아의 설계가 뛰어나다면 이걸 라이센스해서 팔아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ARM 대 X86의 대결. 지금 ARM의 플랫폼과 X86의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PU의 전통 강자인 인텔과 AMD는 X86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 스마트폰의 영역을 높인 ARM의 플랫폼이 노트북용 CPU 부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텔도 이에 뒤질세라 파운드 공장을 지으면서 X86 플랫폼을 팹리스 업체들에게 공개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죠. 인텔은 이전에 X86의 그 플랫폼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 플랫폼을 공개하지 않고 파운드리 사업을 했다가 완전히 폭망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X86 플랫폼을 공개를 하면서 이것을 이용한 플랫폼을 통해서 너희들이 물건을 만들면 우리가 후처리까지 후공정까지 책임지고 좀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ARM CPU 기반의 AMD GPU를 사용을 해서 지금 새로운 엑시노스의 발매를 앞두고 있죠. 이게 엑시노스 2200입니다.
ARM CPU를 기반 플러스 그리고 이 AMD GPU를 사용해서 새로운 엑시너스 2200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ARM GPU인 말리 대신에 AMD GPU를 사용함으로써 그래픽 성능이 대폭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은 퀄컴과 협업해 ARM 기반 스냅드래곤 7C Gen 2를 사용한 갤럭시 북 고를 출시하기도 했죠. ARM 기반 칩셋을 사용한 모든 제품 역시 윈도우 11을 설치했을 때 안드로이드 앱까지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윈도우 11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킬러 앱인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ARM 기반에서 칩셋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단장을 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ARM 기반의 그 칩셋을 사용한 노트북이라든지 이곳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제대로 사용하고 윈도우 11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반된 조건을 다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여기에 ARM 진영에 지금 애플의 M1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프로에 M1을 탑재를 시켜서 아이패드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인 상황이죠. 여기에 ARM 기반 누비아의 AP가 퀄컴에서 등장을 한다면 더 많은 윈도우 11 노트북에 ARM 기반의 프로세스가 장착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는 ARM이 지닌 장점, 저전력을 구축으로 될 것이며 안드로이드 앱들도 높은 호환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도 이 생태계에 뛰어들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두 가지예요. 스냅드래곤 895를 삼성과 TSMC가 공동으로 생산을 하는데 삼성이 먼저 출격을 하고 그리고 TSMC가 후에 출격을 하는데 TSMC와 같은 경우는 내년 후반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되고 그리고 퀄컴의 M1, 애플의 M1 칩을 능가할 새로운 칩 개발을 하는데 그 배경이 누비아가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